근데 저는 만약에 기장군에서 상가 투자를 하고 싶다. 그러면 전 이 물건에 입찰을 할 것 같습니다. 부산에 있는 상가예요. 여기 의외로 너무 좋아서 네, 제가 클릭을 했거든요. 가격도 착하잖아요. 그쵸? 늘 이렇게 저렴한 것들 물어보시는 분들에게 좀 적합하지 않나 네, 그런 생각이 듭니다. 부산 분들 부산이고 좀 저렴하고 상가고 네. 부산에서 저렴한 상가 찾으시는 분은 좀 괜찮지 않나. 기장군이에요. 기장군. 기장군이 최근에 제가 기장군을 갔었는데 너무 많이 발전했더라고요. 네, 옛날에 그런 느낌이 아니에요. 이거 보셔도 막 상가 대단하죠. 네. 요 매물은 거기서 바라는 데인데, 거기서 바. 여기 있는 요 상가예요. 네, 403호. 여기에는 바가 있는데, 뭐, 영업이 좀 잘 안 됐는지 경매가 나왔어요. 네. 지금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100만원에 있습니다. 근데 대항력은 현재 없어요. 매각물건 명세서를 당연히 또 봐야겠죠. 지금 최선순위 설정. 네. 그러니까 은행에서 돈 빌린 거죠. 상가는 보통, 대출이 잘 나옵니다. 상가는 대출을 끼고 사는 경우가 좀 많은 편이에요. 그래서 요거보다, 이거 전입신고랑 비슷한 게 상가의 경우는 사업자 등록이거든요. 그러니까 이게 사업자 등록 일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2020년 8월 10일. 더 늦죠? 그러니까 임차인은 있어요. 임차인은 있는데 항상 세 가지 보면 됩니다. 주거요회랑 똑같아요. 임차인 보고, 대항력이 있는지 보고, 배당을 모두 다 받는지 보고, 네, 이렇게 세 가지 확인하라 그랬죠. 임차인은 누가 있으니까 있는 거예요. 대항력이 이 날짜보다 더 늦잖아요. 그쵸? 최선순위 설정 요 날짜보다 이게 더 늦으니까 이건 대항력이 없는 겁니다. 여기에서 끝났죠. 네, 배당 받으면 땡큐고 안 받으면 할 수 없고 네, 어찌됐든 우리가 물어줄 건 없는 거죠. 네, 물어주지 않는다는 얘기는 권리적으로 하자가 없다는 뜻이에요. 네, 그럼 이거는 원하는 가격을 쓰고 받으시면 됩니다. 근데 관리비가 좀 추가될 수 있어요. 네, 그리고 상가 관리비는 아파트 관리비보다 더 비쌀 수 있으니까 관리비는 사전에 꼭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. 보시면 건물 면적이 상당히 커요. 35평. 저 사실 이거 보고 되게 놀랬거든요. 어떻게 35평 상가가 1억 5,800밖에 안 하냐? 하고 엄청 놀랬거든요. 반값으로 떨어졌으니까 이 정도면 가격이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. 이 가격에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1억 6천에 낙찰을 받는다고 치면 이거는 좀 대출이 꽤 나올 것 같거든요. 네, 적어도 한 70%에서 80%는 나올 것 같아요. 대출 나오는 거는 이 주변에 뭐 신협이나 수협이나 새마을금고 뭐 요런데 좀 물어보시는 게 좋아요. 아니면 뭐 저축은행 뭐 요런데 물어보세요. 네, 대출 담당자에게. 그럼 여기에 신협 어떻게 알아보나요? 라고 물어보시는 분이 또 계실 테니까 제가 전화번호까지 찾아드릴게요. 네, 여기 기장군에도 신협이 있겠죠. 네, 신협 없는 데는 없으니까. 오, 기장군에 없나? 기장군에 신협이 없나 보네요. 그럼 수협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. 수협. 네, 수협으로 하는 게 낫겠네요. 여기로 하면 될 것 같아요. 네, 기장 수협, 기장 지점. 네, 여기에 전화를 합니다. 네, 051-721-3765. 여기 전화를 하셔서 대출 담당자를 바꿔달라고 말씀을 하시고, 네, 본 물건을 만약에 내가 한 2억 정도 입찰하려고 하는데 2억에 입찰하면 대출이 얼마가 나오는지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. 만약에 1억 6천만 원 나와요 라고 하면 내 돈이 한 4천만 원 정도 들어가겠죠. 거기에다가 상가의 경우는 취등록세가 4.6%가 있어요. 2억에 낙찰 받는다. 그럼 만약 대출이 뭐 1.6억이 나온다. 그러면 내 돈이 4천만 원이 들어가죠. 2억에 낙찰 받았으니까. 그러면 취등록세는 2억에 대한 취등록세 4.6%를 내니까 약 한 920만 원? 요 정도를 내게 되겠죠. 네. 네, 요렇게 정도 들어간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플러스 뭐 잡비가 좀 들어가겠죠. 뭐 관리비, 미납 관리비도 좀 나오면 내야 되고 뭐 좀 그런 게 있습니다. 어떤 식으로 되는지는 아시겠죠. 대부분은 뭐 임대를 놓으실 테니까 임대료는
여기에 써 있는 거를 고지고대로 믿으시면 안 돼요. 네, 이거보다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습니다. 그럼 임대료는 어떻게 하냐? 이 동네 부동산 가서 35평 정도 되는 실평수 30평에서 40평 정도 되는 상가들을 조사를 해보는 거죠. 네, 임차인의 포지션으로 좀 가보시면 됩니다. 예를 들어서 뭐 스터디 카페 할 건데요, 학원 할 건데요, 뭐 아니면 뭐 미용실 할 건데요, 40평대 아니면 30평대 상가 있나요? 라고 물어본 다음에 임대료를 조사를 하시면 돼요. 그럼 대체로 한 200만원쯤 되는 것 같다. 그럼 200만원 받는 거고, 뭐 100만원 싼 것 같은데? 네, 100만원쯤 된다 하면 100만원에 하면 되는 거죠. 제가 현재 모습은 잘 모르겠지만, 여기가 입지가 괜찮더라고요.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. 그죠? 여기 주변에 이렇게 아파트 단지가 되게 많잖아요. 그럼 여기, 특히 요쪽에 아파트 단지가 좀 몰려있죠. 근데 세대수를 좀 보면, 여기 1000세대, 700세대, 1300세대. 요것만 해도, 여기에 있는 3개 단지만 해도 3000세대입니다. 얘랑 합치면은 3000세대예요. 상당하죠? 여기서도 좀 걸어오기 편하잖아요. 그쵸? 네. 그리고 여기서는 좀 멀다. 여기 이만큼 걸어가야 되니까. 어쨌든 여기에서 오기가 좀 제일 편한 것 같더라고요. 여기 몇 세대인지 한번 보겠습니다. 제일 가까운 단지가 큰 세대면 좋아요. 1500세대. 너무 좋죠. 근데 더 좋은 데는 사실 입지적으로, 상가 입지적으로 더 좋은 데는 이쪽이에요. 여기는 길을 안 건너도 되잖아요. 뭐 일종의 이거는 단지 내 상가인데 여기가 베스트예요. 네. 여기에 상가가 나오면 그냥 득하세요. 네, 이건 뭐 너무 좋습니다. 사업을 해도 이쪽에서 하는 게 좋고, 상가를 매입한다고 해도 이쪽에서 하는 게 여러모로 좋아요. 왜냐, 이쪽은 큰 길까진 아니지만 어찌됐든 좀 길을 건너야 되잖아요. 그래서 선호도가 조금 상대적으로는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. 그나마 다행인 거는 좀 쌩쌩 달리는 길은 아닌 것 같아요. 네. 하지만 더 좋은 거는 당연히 이쪽에 있는,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얘네들은 길 안 건너도 되잖아요. 그쵸? 네, 여기 보시면 공실 하나도 없죠. 이쪽에 아파트 단지들이 많아서 상권이 괜찮은 것 같습니다. 솔직히 말하면 저 여기 안 가봤어요. 네, 안 가보고 그냥 지도 보고 분석만 하고 있어요. 네, 가봐야 알죠, 사실. 네, 제가 다음에 한번 가보겠습니다. 여기 보면은 임대 붙어 있는 게 있긴 있네요. 그쵸? 현이치. 여기가 한 1년 전이네요. 지금은 아마 나갔을 것 같아요. 네, 아마도. 하여튼 뭐 여기 뭐 괜찮은 것 같아요. 그쵸? 네. 여러모로 좀 상권이 좀 활성화가 좀 돼 있는 것 같다. 이쪽에도 보시면 여기가 아무래도 좀 주거가 많고, 여기 초등학교 있고 중학교, 초등학교, 고등학교, 중학교 있잖아요. 학교가 많죠. 네. 그래서 아마 학생 수도 적지 않을 거예요. 학생 수 알아보는 법은 정원초등학교, 여기가 제일 가까운 학교니까 정원초등학교가 몇 명인지 알고 싶다. 네이버에 치면 요즘에 다 나와요. 초등학교 학생 수는 한 1000명 정도면 많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근데 1355명 이러면 상당히 많은 거예요. 그러니까 여러모로 상권이 되게 좋은 거예요. 학생들이 많으면 주로 이렇게 학부모가 초등학생 같은 경우는 한 40대 안팎, 중고등학생은 한 50대 안팎 정도 되거든요. 그러니까 여러모로 가장 돈을 많이 쓰는 세대잖아요. 40대와 50대가 4050이. 그러니까 그게 초등학교, 중학교, 고등학교 자녀분을 둔 부부가 돈을 제일 많이 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초중고의 학생 수가 많으면 돈을 많이 쓴다. 네, 이거는 좀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. 이쪽 라인이었던 것 같은데, 뭐 제가 볼 때는 괜찮은 것 같아요. 네. 여기 와서 길 건너면 바로 있고, 여기도 길 건너면 바로 있고, 네, 여러모로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. 근데 요런 느낌이 나는, 뭐 존쌤 영어 학원 있고, 뭐 올리브영 있고, 이게 병원들 있고, 요런 느낌인데 여기에다가 바를 했어요. 그죠? 좀 바가를 하면 좀 잘 안 될 것 같지 않나요? 네, 거기서 바였나? 이름이 좀 그런 거였는데, 네, 거기서 바였죠. 네, 하여튼 뭐 그거 모르겠어요. 네, 여기 바 수요가 좀 많을지. 저는 뭐 바 같은 데를 안 다녀가지고, 저는 그 맥주, 무슨 맥주 뭐 이런 데 있잖아요. 그런 데 많이 갑니다. 뭐 이렇게 역전 할머니 맥주 뭐 이런 거 있잖아요. 좀 안주 싸고 맥주 싸고 뭐 이런 데. 저는 실용주의자라 술도 비싼 건 잘 못 먹겠어요. 네. 여기에 있는 요 건물인 것 같아요. 네, 정관 소망 한의원 있는, 여기에 4층이잖아요. 405호였나? 403호. 요 건물에
여기 1층이죠. 2층이고 3층이고 PC방 있는 네, 여기 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근데 전면은 아니고 전면은 PC방 있죠. 요 뒤쪽이지 않을까. 네, 여기에 403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공실 거의 없잖아요, 그죠? 네. 그러니까 여기는 좀 뭐 의원이나 필라테스 뭐 이렇게 개인 PT샵 뭐 이런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. 뭐 요가 뭐 이런 것도 되고 뭐 학원 뭐 이런 것도 되긴 하는데 PC방이 바로 앞에 있어서 이런 게 좀 안 좋아요. 네, PC방은 사실 개인적으로 민폐 업종이라고 생각해요. PC방 하나 때문에 요 건물 전체에 좀 학원 수요가 좀 확 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. 여기 보세요. 여기 학원이고 학원 뭐 순학원이잖아요, 그쵸? 요렇게 학원이 불과 뭐 이렇게 건물 2개 차이인데 이렇게 크게 차이 나는 이유는 여기에 있는 거기서봐 이런 유해 업종과 이런 PC방 뭐 이런 게 영향이 좀 있습니다. 거기에다가 위층에는 노래 연습장 뭐 이런 거 있으면 학원 입점이 그냥 안 돼요. 네, 바가 있거나 노래 연습장 뭐 술집 이런 거 있으면 거리를 좀 띄워야 되거든요. 그래서 바로 위층에 있고 막 해서 안 돼요. 네, 그게 좀 아쉽습니다. 하여튼 뭐 PT샵이나 뭐 요런 거 인가는 네, 가능할 것 같아요. 하여튼 뭐 위치가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. 상가 입지를 볼 때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횡단보도거든요. 횡단보도에서 당연히 가까울수록 좋습니다. 제일 좋은 거는 요 건물이 제일 좋죠. 근데 여기에 보면은 임대가 붙어 있어요. 제일 좋은데 왜 임대가 붙어 있죠? 그 이야기는 좀 욕심부리고 있어서 그렇죠. 아무래도 여기보다 여기가 임대료가 더 비싸요. 그래서 여기가 솔직히 여기랑 별로 차이도 안 나니까 예를 들어 여기에 1층이 같은 면적 기준으로 여기에 뭐 한 200만원이다. 그럼 예를 들어 여기는 300만원을 불러. 그럼 나 바로 옆이면 그냥 여기 200에 할래. 뭐 이렇게 되는 거죠. 근데 이게 임대료를 낮추기가 힘들어요. 왜냐하면 임대료를 낮추는 순간 건물의 매매가가 확 떨어지거든요. 그래서 임대료를 낮추는 거는 되게 어려운 일입니다. 그래서 여기는 금액을 낮추면은 잘 나갈 곳인데 금액을 낮추기가 좀 쉽지 않을 것 같다. 뭐 요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뭐 상가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재밌습니다. 저는 뭐 한 2,000개 이상의 상가를 네, 제 발로 네, 다 임장을 다녔거든요. 거의 전국에 있는 웬만한 상권은 그냥 다 가본 것 같아요. 큰 상권들은. 저는 뭐 학원을 네, 오픈한 것만 10개를 오픈했으니까 저는 상가를 정말 많이 보러 다녔거든요. 네. 여기는 그런 민폐 업종이 없죠. 네. 하여튼 뭐 그것도 참고 삼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근데 여기는 여기가 정확하게 제일 가장 민폐 업종이 바잖아요. 네, 술집이 가장 민폐 업종이거든요. 근데 이거를 만약에 명도를 하고 여기에 뭐 다른 거를 집어넣거나 하면 네, 그게 오히려 밸류를 더 높일 수도 있죠. 네,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요거는 제가 봤을 땐 괜찮은 것 같아요. 이거는 뭐 어차피 대항력이 없으니까 물어줄 거는 없고요. 한 100만원만 받아도 1억 5천원에 받으면은 2억에 받으면 6%거든요. 2억보다 싸게 받으면 더 이득이니까 이거는 뭐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. 네, 수익률도 한번 계산해 봐 드릴까요? 수익률을 한번 계산을 해 보겠습니다. 근데 뭐 수학 강사 아니고 수학 못해도 이거 계산할 수 있어요. 계산은 계산기가 하니까 뭐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. 만약에 이거를 그냥 베스트 시나리오를 생각해서 1.6억에 받았다고 칠게요. 1.6억에 받고 1,000만원 정도 세금을 냈다고 칠게요. 그리고 대출을 뭐 80% 받았다고 칠게요. 네, 80% 나올지는 네, 은행에 확인해 보세요. 꼭. 요즘에 금리가 비싸가지고 잘 안 될 수도 있어요. 근데 이게 유찰이 많이 돼가지고 감정가가 3억 1천인데 1억 6천까지 떨어졌잖아요. 네, 이럴 때는 사실 대출이 좀 잘 나오는 편이긴 합니다. 그러면 대출이 한 1.3억, 내 돈이 한 3천만원 이렇게 들어갔다고 칠게요. 그리고 1,000만원 세금 냄. 그럼 내 돈이 현재 4천만원 들어갔죠. 그러면 대출이 1.3억이다. 여기에 한 5% 정도, 요즘에 좀 금리 조금씩 떨어지고 있거든요. 5% 이자로 낸다고 치죠. 이렇게 하면은 네, 650만원이 연간 이자죠. 네. 이렇게 되고 아까 1000에 100만원 보증금 1000만원에 100만원 월세 이렇게 논다고 했잖아요. 그쵸? 그러면 1000만원을 회수했으니까 내가 총 들어간 돈은 3000만원이죠. 그러면 1200만원이잖아요. 100만원씩 12달 받으면은 여기서 이걸 빼면 돼요. 550만원인가?
550 나누기 3000 하면은 수익률이 나옵니다. 네, 한 18% 정도 되겠네요. 네, 이 정도면 좋죠. 네, 수익률 18%. 단, 공실이 나면 안 돼요. 근데 분위기상 여러분이 보셨을 땐 어때요? 네, 공실 안 날 것 같지 않나요? 네, 뭐, 그래도 날 수는 있어요. 네, 저는 만약에, 기장군에서 상가 투자를 하고 싶다. 그러면 전 이 물건에 입찰을 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내가 만약에 PT샵 같은 거 하고 싶다. 필라테스는 위에 있으니까. PT샵이나 요가 뭐 이런 거 하고 싶다 하기에 좀 적합한 것 같아요. 네, 이 건물은. 왜냐하면 학원은 좀 애매할 수 있어요. 노래 연습장 아래층이니까 그런 게 좀 애매할 수 있는데, 요가나 뭐 PT샵 같은 거 하기에는 좀 괜찮은 것 같아요. 아니면은 뭐 피부 미용실 이런 거 있잖아요. 그런 거 하기에 괜찮지 않나.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수익률이 잘하면 한 18% 정도 되고, 내가 실제로 끝까지 해서 세금까지 다 들어가는 돈은 대략 한 3천만 원대 정도 될 것 같다. 3천만 원 들여서 네, 1년에 550만 원 벌면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. 네, 어마어마하게 좋은 건 아닌데 뭐 이런 거 한번 상가 투자 해보고 싶다 하기에 첫 상가로 뭐 괜찮지 않을까요? 네, 한번 조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